오늘은 충당금, 대손금 조정인데 일단 대손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대손금의 뜻이 뭐냐면 받지 못한 돈. 대손금은 회수 불능된 채권을 우리가 대손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채권에는 두 가지가 있죠.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기타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 기타 채권은 대여금과 미수금과 선급금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자 바로 예제 문제로 가면은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분기라면 어떻게 될까? 대변에 상품 매출이 100만 원.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 일단 큰 틀에서 이렇게 분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은 수익에 속하는 거죠. 상품 매출은 수익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에 반영이 되죠. 상품 매출이 100만 원이 가요. 이 분기 문제 있나요? 이 분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지, 그치? 정상적인 분기잖아. 대변에 상품 매출 10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정상적인 분기로서 문제 없어요. 문제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이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이 없어서 각 3년도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가 늘어나겠죠.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저 외상대금 나중에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외상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음 년도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회수 불능됐어요. 회수 불능됐습니다. 받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됐어.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 차변에 매출 채권을 받지 못했을 때는 뭐로다 분기를 하죠? 대손 상각비가 100만 원. 이렇게 분기가 됩니다. 대손 상각비는 뭐에 속하는 걸까요? 비용에 속하는 거예요. 대손 상각비는 비용에 속합니다. 그러면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의 대손 상각비가 100만 원이 갈 거예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100만 원만큼 줄어들겠죠? 단기 순이익이 100만 원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는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도 100만 원이 줄어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줄이려면, 그죠? 여기에서 납부한 법인세, 여기선 줄여야 되겠죠, 그쵸? 그러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없어야 되겠지, 그치? 세무조정이 없다는 얘기는 이 돈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요 대손금을 법인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걸 시인이라는 말을 써요. 대손금 시인 요건, 대손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거래처가 파산, 사망, 실종, 부도 6개월 경과, 소멸시효 완성 등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다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용 인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세무 조정을 하면 되냐면 송금불산입. 뭐를 송금불산입할 거냐면 대손금 부인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송금불산입, 대손금 부인액
100만 원. 인정될 때까지 유보시켜놔야 돼요. 사유가 충족될 때까지 유보시켜놨기 때문에 유보 발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세무조정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송금불산이 100만 원이라고 했죠, 그쵸? 그럼 100에서 100만 원 상계처니까 0이 되는 거지, 그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 대송금 시인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조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 있고요.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조정 없는 게 아니라 플러스 송금불산이 더하고 비용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세금을 줄일 수가 없겠죠. 이게 대송금 시인 요건의 가장 기초 내용입니다. 기초 내용인데 시험 문제를 풀려가면 요거 부도 6개월 경과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네,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1단계 정리를 먼저 해주실까요? 볼까요? 2022년 1월 2일에 상품을 팔았어요. 100만 원. 차변에 외상매출금 100만 원. 2022년 1월 2일에 작년에 팔았어요. 작년에 21년 11월 2일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잘 봐. 얘가 여기 가겠네. 100만 원. 당기 순이익이 100만 원. 작년에 세무조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 없어요. 그러면 각 상년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나왔으니까 세금 냈겠죠, 그쵸? 일단 내 돈으로 먼저 내면 된다고 그랬어요. 세금 냅니다. 올해 들어와서 2022년 4월 1일에 부도가 났어요. 4월 1일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만 원, 차변에 대손상각비 1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했어요. 4월 1일에 부도가 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만 원, 차변에 대손상각비 100만 원. 그러면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대손상각비가 뭐에 속하는 거죠? 비용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100만 원. 여기 대손상각비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는 외상매출금이 작년에 외상매출금이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그죠?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잖아, 그지? 100만 원이 갔을 테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함으로써 재무상태표에서는 외상매출금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대변의 외상매출금 없어졌잖아, 그지? 없어졌어요. 그리고 대손상각비는 비용 처리가 됐죠. 뭐 어려운 거 아니야. 분계해서 그냥 옮겨줬을 뿐이에요.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를 갖고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를 갔을 뿐이에요. 모든 게 정상적인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 없었고 세금 냈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4월 1일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못 받게 됐으니까 외상 매출금 대변에서 없어졌으니까 재무상태표에서도 없어졌겠죠? 차변에 대손상각비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순이익이 100만 원이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세무조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무조정은 몇 월 며칠 기준이야? 세무조정은 몇 월 며칠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세무조정을 하는 거지? 12월 31일까지죠. 그렇죠. 그 세무조정이 있어 없어? 없죠. 4월달에 부도났잖아. 4, 5, 6, 7, 8, 9, 10, 11, 12 6개월 훨씬 더 경과됐죠. 그쵸? 6개월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거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런데 부도는 플러스 송금불산이 대손금 부인액
송금불산이 부도만 그린 거예요. 부도만. 송금불산이 대송금 부인액 1,000원, 1,000원 남겨놓습니다. 소득처분은 유보 발생 이렇게 남겨놔요. 1,000원을. 여기다 정리해드리면 부도만 그런 거예요. 부도만. 부도 6개월 경과 시, 부도 6개월 경과 시 어음은 장당 1,000원. 어음은 장당 1,000원을 남겨놔야 되고요. 만약에 3장이 부도 났으면 3,000원 남겨놓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은 번당이라고 해요. 번당 1,000원. 1,000원을 이렇게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도 났다고 해서 회사가 파산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 그치? 부도 났다가도 다시 회생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받아내라는 얘기야. 관리하고 있다가 아예 다 없애버리면 내가 표현하는 말 잘 들어봐야 돼요. 아예 없애버리면 내가 저한테 빌려준 게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파는 게 흔적이 없이겠지. 그러니까 1,000원 남겨놓고 관리를 해라라는 얘기야. 근데 이걸 재무상태표에서 몽땅 없어졌죠? 그치? 그러면 장부에서 몽땅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면 유보를 관리하는 명세서가 어디예요? 유보를 관리하는 명세서가 어디예요? 자본금과 그렇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에서 관리를 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장부에서는 모두 없애버리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에서 관리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회사가 부도 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1,000원 남겨놓고 주입계 살펴보고 있다가 저 회사가 정상화가 되면 다시 받아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없어졌지만 그치? 없어졌죠. 하지만 장부에서 즉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이라는 장부에서 관리를 하라는 얘기죠. 이거 작성 어떻게 할까 그러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이거 양식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여기 봐요. 이거 양식이 여기 과문간이 있고요. 기초, 감소, 증가, 기말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과문간에 뭐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대송금, 외상매출금, 기초 업적, 증가란에 얼마? 1,000원. 얘 얼마? 1,000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1,000원짜리 부도 났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부도 6개월 경과돼서 못 받은 돈이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잠깐만 작년은 똑같아요. 올해 2022년 4월 1일에 부도가 났을 때 분계를 아예 1,000원 빼고 해버리는 거야. 대선 삼각비 1,000원 빼고 99만 9천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외상매출금 99만 9천원 아예 1,000원을 빼고 분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에 99만 9천원만 가지. 그러면 순이익이 99만 9천원 줄어드네. 그죠? 얘도 마찬가지잖아. 100만원하고 1,000원 상대 처리하면 99만 9천원 줄어드는 거 맞죠? 아예 이렇게. 그리고 나면 재무상태표에서 밑에다 그릴게요. 재무상태표에서 외상매출금이 얼마 남아있을까요? 1,000원이 남아있겠죠. 1,000원 남아있어요. 이럴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그래요. 봐봐. 이거 두 개 비교하면 얼마예요? 99만 9천원이지. 얘도 얼마예요? 99만 9천원이지. 얘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냐면 장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세무상 장부에서 관리를 하고 얘는 기업회계상 장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부도 났을 때 천천히 정리하자. 부도 났을 때 전액 없애졌어요. 깔끔하게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1,000원 남겨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송원불산이 대송금부인의 1,000원 유보 발생. 그러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에서 1,000원이 가겠지. 그러면은 부도 난 게 있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아예 1,000원을 빼고 분계를 했어요.
1,000원을 빼고 분기를 했어요. 그럼 99만 9천 원만 인정받는 거지. 세무조정 없어요. 세금은 똑같아요. 99만 9천 원, 99만 9천 원.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근데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이 1,000원이가 있어요. 얘는 장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야. 윤미는 1번 할래, 2번 할래? 2번이요. 수빈이는 2번. 미선은 뭐라고? 2번. 1번, 2번이라고 저도 어디 있어요 여기? 몇 번? 2번. 2번. 지영이는 2번이요. 왜? 왜? 둘 다 맞는 거야. 근데 왜 2번을 선택했을까?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경희는 몇 번? 1번. 1번? 네. 둘 다 맞아. 근데 왜라는 게 있어야지. 그냥 얘는 세법을 안 배웠으면은 이게 뭔지 모르잖아. 장부에 없잖아. 이거는 세법을 배운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네. 근데 이거는 세법을 안 배웠어도 1,000원 남겨놓은 게 장부에 총계정원장에 재무상태표에 1,000원이 있다는 얘기는 총계정원장이 1,000원 남겨놨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세법을 안 배웠어도 그치? 전산얘기만 배웠어도 알 수 있겠지, 그치? 이게 뭐지? 라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없으니까는 이걸 봐야지 알 수 있지. 니네 이걸 안 배우는 사람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예 얼마 빼고 분기해라? 1,000원을 빼고 분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관리가 된다고요. 그래야 관리가 된다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둘 다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둘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전액 분기했을 때는 얼마 소금물 산입한다고요? 1,000원. 유보발생 언제 털리느냐면 나중에 받거나 완전히 파산해서 못 받거나 아니면 완전히 파산해서 못 받거나 끝까지 갖고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1,000원만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음은 장당 1,000원, 예상매출금은 건당 1,000원씩 남겨놓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예 1,000원 빼고 분기하면 세무조정할 거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정리해주세요. 만약에 보자. 이게 4월 1일이 아니라 10월 1일이면 어떻게 될까? 10월 1일에 이런 문제를 했어요. 그럼 부도입결 경고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3개월밖에 안 됐죠, 그쵸? 그러면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1,000원이 아니라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다 소금물 산입당하는 거야. 100만 원이 다 소금물 산입당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건 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쟤는 언제 인정이 될까? 100만 원이 다 소금물 산입됐죠, 그쵸? 그럼 얘는 언제 인정이 돼요? 6개월 경과하니까 2023년에 가서 6개월이 경과되겠지? 예. 2023년도에 6개월이 경과가 돼요. 그러면 자, 잘 봐. 10월 1일에 부도가 났을 때 6개월 경과 안 됐으니까 전에 송금물 산입, 대송금물에 100만 원 유보 발생했죠. 어쨌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에서 을에 100만 원이 다 갔잖아, 그지? 다음 년도가 되면 수입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 수익 계산할 때 아무것도 없어. 이미 회계처리 다 했잖아, 그지? 대신에 이거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반대의 세무조정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송금 산입. 뭐를 송금 산입할 거니? 전기 대송금 부인액. 금액은 얼마? 99만 9천 원. 1,000원 남겨놓으라고 그랬잖아, 그지? 99만 9천 원. 소득 처분은 뭐가 돼요, 여러분들? 유보감소. 이렇게. 여기에서 100만 원 했지만 여기에서는 99만 9천 원만 해야 돼요. 그러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에서 을에서 얘가 어떻게 변하나 봐요. 얘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에서 을이 어떻게 변하냐면 과목란이 있죠, 기초란이 있죠, 감소, 증가, 기말 이렇게 가겠지, 그치? 과목란의 대송금, 기초란이 얼마 와요? 작년에 기말이, 여러분 작년에 기말이 올해는 뭐가 되는 거야? 기초가 되잖아. 100만 원에서 이번에 감소된 거, 이거 감소된 거 얼마 있어요? 99만 9천 원. 기말이 얼마만 남지? 1,000원. 이렇게 1,000원 관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99만 9천 원만 분기를 했다. 다시 얼마만? 99만 9천 원만 분기를 했어요. 1,000원 남겨놓을 수 있다고 그랬지? 부도입결 경고 안 했어. 전액
대소금 부인에 99만 9천 원. 오케이? 인정됐지, 그치? 전에 송금산이 99만 9천 원. 여기는 그대로 1,000원, 여기는 남는 게 없죠, 그쵸? 재무상태표에서 1,000원이 그대로 가는 거지.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요. 만약에 애초부터 99만 9천 원만 분기했으면, 애초부터 99만 9천 원만 분기했으면 99만 9천 원만 송금부산했다는 거 아니야? 여기 얼마 남아있어요, 여기? 1,000원이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 연도에 가서도 얼마? 99만 9천 원. 재무상태표 얼마 남아있고? 1,000원 남아있는 거고. 근데 얘는 100만 원을 다 했으니까 100만 원 전에 송금을 산입했다가 송금 산입해줄 때는 얼마만 하는 거라고요? 99만 9천 원만 해야지 1,000원이 남아있겠죠. 됐습니까? 부득이필 경과까지 살펴봤습니다.